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과 변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한 엄마의 감동적인 성장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현재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고민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민주 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구 신월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 오후 4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민주 선생님이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32살의 그녀는 이 학교에서 6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민주쌤, 내일도 재미있는 수업 해주세요. 하교하는 아이들이 교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민주쌤은 가장 친근하고 따뜻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실 정리를 마친 민주가 가방을 들고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수진이었어요. 민주야, 내일 시간 있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그녀에게 주변 사람들의 소개팅 제안은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게 지겹기도 했습니다. 또 소개팅이야? 이번엔 어떤 사람인데? 대기업 다니는 좋은 사람이야. 성격도 차분하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한 번만 만나보자. 그 다음 날 토요일 오후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 민주는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현입니다.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인상. 짙은 남색 셔츠에 베이지색 치노 팬츠를 입은 그는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대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34살로 민주보다 2살 많았습니다. 교사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숫자만 다루는데 선생님은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시는 거잖아요. 동현의 말에 민주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교사라고 하면 안정적인 애 정도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는 달랐어요. 과찬이세요. 저도 아이들한테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걸요.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힘들다기보다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정말 개성이 강해서. 민주가 웃으며 말하자 동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진정으로 따뜻해 보였어요. 2시간 남짓한 만남이었지만 민주는 동현에게서 진중함과 성실함을 느꼈습니다.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동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동현은 항상 시간을 잘 지켰고 민주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동현은 고백을 할 때도 신중했어요. 민주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민주도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동현은 변함없이 그녀를 아꼈어요.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과하지 않았고 민주 앞에서는 항상 절제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각해봐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건
사귄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민주도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어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동현의 어머니 김순자는 5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네요. 우리 동현이가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나 봐요. 김순자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김순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주의 어머니가 당황스러워하자 김순자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냈어요. 우리 동현이가 대기업에 다니니까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메모지에는 명품 이불 세트, 가전제품 목록, 그리고 맨 아래에 예단 1,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1,500만 원은 그녀의 연봉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하나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이고 예전이고가 어디 있어요. 결혼은 한 번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죠. 김순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IMF 때 사업이 잘못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동현이 결혼 비용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정말 미안해요. 김순자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예단 요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친정 부모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큰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원을 하고 계셨어요.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럽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아빠,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민주야. 아버지가 민주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응원한다. 돈은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연구비로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시작이 어려워도 열심히 살면 잘 될 거야.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동현은 어머니의 요구에 대해 미안해했지만 딱히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 엄마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셔서 이해해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6개월 후 봄이었어요. 민주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알 수 없는 걱정을 마음에 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민주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균열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결혼 1년 후 서울 강서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 민주는 갓 태어난 아들 준호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낸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 경험하는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응애. 준호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수유를 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민주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현이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실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오셨어요? 민주가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에서 옷 갈아입는 소리만 들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민주야, 준호 어때?
밤에 많이 울지? 네, 어머니. 요즘 밤에 자주 깨요. 그럼 이유식은 시작했니? 이제 5개월인데 해야지. 아직 조금 일러서 6개월부터 하려고. 에이, 그게 아니야. 요즘 엄마들이 너무 늦게 시작해. 우리 때는 4개월부터 했는데. 김순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아과에서는 6개월 이후에 하라고. 의사가 뭘 알겠어. 직접 키워본 엄마가 제일 잘 아는 거야. 내일 쌀미움부터 시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가 왔어요. 민주야, 준호 기저귀는 몇 시간마다 갈아주니? 젖었을 때마다 갈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너무 자주 갈아주면 아이가 예민해져. 3-4시간에 한 번씩만 갈아줘. 하지만 요즘에는 요즘이고 예전이고가 어디 있어. 우리 때는 천기저귀 빨아서 썼는데도 애들 잘 컸거든. 민주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6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남편 동현의 태도였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의 스트레스도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밤새 울어댔습니다. 민주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동현이 일어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 좀 조용히 시켜. 밤새 어떻게 자라고. 미안해요.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든지 해. 이렇게 계속 울면 이웃 사람들도 뭐라고 할 거야. 동현은 그렇게 말하고 출근해 버렸어요. 민주는 혼자 준호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영아산통이에요. 이 시기 아기들에게 흔한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 민주는 안도했지만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드렸을 때 또 다른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갔다고? 괜히 돈만 썼네. 우리 때는 그냥 안아주고 달래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영아산통이라고.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배앓이야, 배앓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배를 찜질해주면 돼. 민주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민주는 동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육아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지. 엄마는 경험이 많으시잖아. 하지만 요즘 육아법과는 너무 달라요. 이유식도 너무 일찍 시작하라고 하시고. 그럼 적당히 들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동현은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민주는 답답했어요.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동현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졌고 집에 와서는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여보, 술 좀 줄이세요. 준호도 있고. 회사에서 죽겠는데 집에서마저 잔소리야? 동현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알렸어요. 여보, 둘째 생겼어요.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애야? 지금 상황에? 뭐라고요? 우리 아이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되잖아. 부담이라뇨? 준호 키우면서도 잘 살았는데. 준호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둘째까지. 정말 힘들겠다. 민주는 남편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애할 때의 따뜻했던 동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임신했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애를 둘씩이나.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동현이 회사 상황도 안 좋다던데. 민주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현실이 석을 따름이었어요. 둘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주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동현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육아에 소극적이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간섭만 했을 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어요. 민주야, 지은이는 모유를 잘 먹니? 네, 다행히 잘 먹어요. 그런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산후조리 제대로 안 했나? 두 아이를 돌보다 보니 잠을 못 자서요. 그러게 둘째를 왜 가졌어? 내가 뭐라고 했니? 김순자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와 준호가 번갈아 가며 울었어요. 민주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에 동현이 일어나며 불평했어요. 애들 좀 조용히 시켜. 내일 중요한 미팅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미안해요. 제가 최대한 조용히 할게요. 최대한이 아니라 확실히 해. 회사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현이 명예퇴직을 당한 거예요. 회사에서 나오라고 했어. 동현이 멍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받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새 직장 알아보면 되고. 하지만 40대를 앞둔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민주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나도 뭔가 해야겠어.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결심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밤늦게 두 아이가 모두 잠든 후 민주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민주는 화면을 바라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둘째 지은이가 돌을 막 넘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준호는 새 돌이 지나면서 제법 말도 하고 지은이도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민주야, 빨리 와. 아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수술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전화기를 든 민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주는 급하게 아이들을 챙겨 시어머니께 맡겼습니다.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뭐? 갑자기?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김순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민주야. 어머니가 민주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민주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심장마비래. 수술 중에 갑자기.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데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미안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0평생 환자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아버지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자들, 동료 의사들, 치료받았던 환자들까지 조문을 왔어요. 하지만 시댁 가족들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동현은 첫날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미안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여보, 장인어른 장례인데. 나도 어쩔 수 없어. 내일 다시 올게. 하지만 이튿날도 동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형식적으로 조문한 후 금세 자리를 떴어요. 동현의 형 내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일장 내내 민주는 거의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더해 외로움까지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민주는 동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회사야. 정말 바빠서 못 가겠어.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데. 미안해. 나중에 성묘 가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허탈감에 휩싸였어요. 장례를 마친 후 시어머니가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서운해하지 마. 사돈 장례에 너무 오래 머물면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일찍 나온 거야. 예의가 아니라뇨? 옛날부터 그런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 민주는 황당했습니다. 이런 때조차 변명을 늘어놓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로부터 한 달 후 동현이 집에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치킨집 문 닫아야겠어. 벌써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적자가 너무 심해. 더 버티면 빚만 늘어나. 동현의 얼굴이 초췌해 있었어요. 퇴직금 1억으로 시작한 치킨집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취업 알아봐야지. 어쩌겠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우연히 동현의 통장을 보게 되었어요.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민주가 통장을 들고 물었습니다. 뭐가? 3천만 원이 나간 거요.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설마 또 빚진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동현이 머뭇거렸습니다. 정확히 말해주세요. 엄마한테 빌려줬어. 뭐라고요?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치킨집 정리하면서 생긴 빚을 갚아야 해서 임시로 빌려준 거야. 임시로요? 3천만 원을요? 곧 갚을 거야. 뭘로 갚아요? 어머니가 수입이 있으신가요? 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엄마가 힘드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것도 있고, 내가 복직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요? 그건 우리 애들을 위한 돈이라고요.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도. 가족이면 뭐든지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민주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현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남편의 배신까지 알게 된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준호와 지은이가 나란히 누워 잘 자고 있었어요. 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지? 민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컴퓨터를 켰어요.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며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다양한 정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관한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사 경력을 활용한 교육용품 판매. 민주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6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민주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민주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다짐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었지만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겠다는 결심만큼은 확고했어요. 밖에서 새벽 신문 배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주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와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민주는 작은 희망을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친정 정리를 위해 어머니 댁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서재에는 의학 서적들과 함께 평생 모아오신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주야, 이것 좀 봐. 어머니가 서랍에서 통장 몇 권을 꺼내셨어요.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몰래 모아두신 적금하고 보험금이야. 내 교육비랑 결혼 비용 쓰고도 이만큼 남았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총 2억 원 가까운 돈이 있었습니다. 분당의 40평 아파트까지 합치면 상당한 재산이었어요. 엄마, 이걸 어떻게 해요? 다 내 거야. 아버지가 평생 바라신 게 내가 당당하게 사는 거였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 민주가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민주도 눈물을 흘렸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하셨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동현에게 말했어요. 분당으로 이사 갈 거예요. 갑자기 왜?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새 출발을 해야겠어요. 동현은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한약 포장지를 들고 있었어요. 민주야, 애들이랑 너희들 먹으라고 한약 좀 지었다. 갑자기 웬 한약이에요? 성장기 어린이한테 좋다고 해서. 배경이한테도 하나씩 지어줬어. 민주는 의아했지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분당으로 이사 간다면서? 네, 아이들 교육 때문에요. 48평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넓겠구나. 김순자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어요. 그런데 말인데 혹시 우리도 함께 살면 안 될까? 네. 동현이 형님 내외분도 전세 구하기 힘들어하고 계시거든. 48평이면 넉넉하잖니. 민주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도움은커녕 간섭만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동거를 제안하다니. 어머니, 저희는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면 좋잖아. 애들한테도 삼촌, 고모가 있으면 더 좋고. 아니에요. 저희끼리 살 거예요.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그럼 이 넓은 집에 너희들만 살겠다는 거야?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참 매정하네.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현이 시어머니 편을 들며 민주를 설득했어요.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넓은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돼요. 절대 안 해요. 왜 그렇게 완고해?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지금까지 제가 양보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지금 살던 집은 형한테 빌려주고. 그것도 안 돼요. 이 집은 제가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예요. 가족인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계산적이라뇨? 지금까지 시댁에서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주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저 사업할 거예요. 사업?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온라인 쇼핑몰이요. 교육용품 판매하는 거예요. 애들은 누가 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교사 경험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잘 알거든요. 동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민주는 상속받은 돈 중 5천만 원을 창업자금으로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요. 학교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어떤 교구가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민주야, 요즘 아이들 집중력 향상시키는 교구 없을까? 창의력 개발하는 만들기 재료 좀 추천해줘. 동료들의 요청을 하나씩 정리해서 업체를 찾아다녔어요. 좋은 제품들을 찾아 온라인몰에 올렸습니다. 처음 한 달 매출은 200만 원이었어요. 작은 금액이었지만 민주는 기뻤습니다. 진짜 되는구나. 두 번째 달에는 50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800만 원으로 매출이 늘어났어요. 교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쌤이 고른 교구는 정말 실용적이에요.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주문이 급증하면서 민주는 더 바빠졌어요. 하지만 힘들면서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해서 동거를 요청했지만 민주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사업하니까 여유가 없어요. 사업이 뭐가 그렇게 바빠? 앞으로는 경제적 지원도 어려울 것 같아요. 김순자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각자 자립하셔야죠. 어머니도 일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3개월이 지나자 월 매출 2천만 원을 달성했어요. 직원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민주의 사업은 완전히 궤도에 올랐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을 넘어섰고 전국의 교사들이 단골 고객이 되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짱. 지은이도 박수를 쳤어요. 민주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주야, 그동안 미안했다. 어머니,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사업하는 걸 보니 부끄럽네. 김순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간섭하지 않을게. 너희들 잘 되기만 바란다. 민주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현도 달라졌어요. 아내의 성공을 보며 자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나도 다시 힘내서 취업 준비해야겠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요. 민주가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교육 컨설팅 사업까지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워킹맘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분당 신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빠, 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와 지은이의 미래가 밝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너희들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게. 민주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민주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박민주의 온라인 쇼핑몰 민주쌤의 교실은 이제 연매출 5억 원을 넘어섰어요. 분당 아파트 한 방을 사무실로 꾸며 직원 10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자랑 엄청 했어요. 7살이 된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무슨 자랑을? 민준이가 우리 엄마가 만든 교구로 수업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가 그거 만드는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4살 지은이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짱.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민주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중견기업에 재취업했어요. 예전보다 연봉은 줄었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늘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동료가 그러더라고. 부인이 정말 대단하다면서. 뭐라고 했는데? 교사들 사이에서 민주쌤 쇼핑몰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동현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주말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주야, 이거 애들 좋아할 과일이야. 김순자가 큰 봉지를 들고 왔어요. 예전처럼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김순자가 민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동현이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몰라봤네. 어머니, 너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화로워졌어. 동현이도 다시 일자리 구했고 애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김순자의 목소리에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오후에는 친정 어머니도 오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지만 밝게 사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민주가 정말 아버지 닮았어. 의지가 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두 어머니가 손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했을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편안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만든 교구 정말 재미있어요. 준호가 시할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정말 똑똑하구나. 김순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몇 일 후 민주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워킹맘들을 위한 교육 컨설팅이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며 원고를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주쌤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워킹맘이었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수십 명의 엄마들이 참여했어요. 혹시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인 분 계신가요? 채팅창에 많은 댓글이 올라왔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너무 공감돼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이에요. 내가 당당해야 상대방도 존중해주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감사 메시지가 왔어요. 정말 힘이 됐어요. 저도 용기 내서 뭔가 시작해 보겠어요. 민주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1년 후 민주의 교육 컨설팅 사업도 크게 성공했어요. 이제 전국의 워킹맘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동현은 아이들과 블록 놀이를 하고 민주는 다음 주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떻게 되고 싶은데? 엄마처럼 당당하고 멋진 사람요. 민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엄마는 응원할게.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네. 준호도 끼어들었어요. 저는 아빠처럼 회사 다닐 거예요. 그리고 엄마 일도 도와드릴 거예요. 동현이 아들을 어깨에 올려주었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엄마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거구나. 그날 밤 민주는 발코니에 나와 분당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 전을 떠올려 보았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동현이 다가왔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 예전 일들 생각하고 있었어.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동현이 민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함께 여기까지 온 거잖아. 두 사람은 조용히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새로운 하루를 맞았어요. 오늘도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준비, 새로운 교구 개발, 직원들과의 회의. 바쁘지만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엄마, 오늘도 화이팅!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인사했어요. 너희도 화이팅!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하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5년 전만 해도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주에게도 또 다른 도전과 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작은 다짐과 함께 민주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박민주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때로는 삶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 씨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런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가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